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음건강길의 함영준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여러분들 마음, 심신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가 또 힘든 때를 맞아서 우리가 한번 이를 되돌아보면서 이것이 주는 메시지, 교훈은 무엇인가를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그거를 저는 저희 역사를 통해서, 근현대사를 통해서 잠깐 리뷰하면서 보겠습니다. 우선 IMF보다도 지금 상황은 훨씬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지금 뭐 나라가 이미 극도로 혼란하지만 리더십이 워낙 흔들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바로 이럴 때 이 중도 세력을 포함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침착하게 현실, 이 진실에 눈을 뜨고 대처해서 대반전의 호기로 삼아야 될 엄중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면서 이럴 줄 알았다고 좀 직관을 했습니다. 쟤는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면서 아는데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우리나라라고 대한민국으로 인정을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집권해서 정권을 잡고 있습니다. 제대로 가겠습니까? 두 번째, 이분들의 능력이나 경험은 국정 경험은커녕 장사라든가 사업이라든가 하다못해 샐러리맨으로서 대리, 과장, 부장 올라가는 그런 경험도 거의 해보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입으로 살고 이렇게 하고 잘한다 평가받고. 제가 이런 예를 들게요. 중국집 셰프로 유명한 이원복 씨 있잖아요. 그 아무나 되는 겁니까? 그 사람 그렇게 고난스럽고 힘들고 여러 가지 역경을 딛고 그 자리에 왔어요. 자, 우리 같은 사람이 돈 있고 좋은 주방장 쓰면은 그 이상으로 좋은 중국집 만들고 그럴까요? No. 우린 그런 경험 없습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하물며 중국집도 이런데 나라 경험 아무나 되는 걸까요? No. 세 번째는요, 더 중요한 건데 정신 상태예요. 좋다. 난 이원복이 같이 그렇게 안 해봤지만 내가 한번 중국집 만들겠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되죠? 제가 배우는 자세가 되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주방장 이런 사람들 잘 고용하고 그 다음에 같이 일해보고 이러면서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되고 하는 거를 다 경험해 가면서 밑바닥부터 해야지. 그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건 그게 아니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건 주방장 탓이야, 이거는 뭐 손님 탓이야 이러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지금의 이런 어려움은 저는 이 정권이 만든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진짜 힘든 세상, 앞으로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 우리가 지금 겪고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자, 세상 만사는 다 오르락내리락이 있거든요.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은 우리가 이런 걸 못 봤구나,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이래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극복할 수 있는 또 호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역사도 돌이켜보면 필연적이죠.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순리대로 하면은 순리대로 가듯이 해방전 조선시대 뭐 임진왜란, 병자호란, 구한말 혼란, 그리고 망고, 이거는 필연적이었습니다. 우리 지도층과 이런 사람들, 또 거기에 부합되는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순리 있게 못해서 결국 나라 뺏기고 그렇게 된 거죠. 선조 때 그 이미 일본이 침공할 거라는 거 다 아는데 단파 싸웠다며 인정 안 했잖아요. 그리고 침공하니까 선조는 먼저 도망갔습니다. 우왕좌왕하고 난리쳤죠. 병자호론도 똑같아요. 명나라가 아니라 청나라 신흥 세력이 오는데 우리는 명나라한테만 붙잡고 해야 된다, 중국한테 사대해야 된다, 이러고 하다가 결국은 신흥 세력한테 뺏기고, 그것 때문에 국민들만 아주 그냥 개고생하는 거죠. 영화도 얼마 전에도 나오기도 했지. 구한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서구 자본주의 세력, 제국주의 세력이 침투해가지고서 할 때 우리도 빨리 개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안 하고 우리끼리 그러다가 결국 일본한테 당하고서 그때 개화파는 결국 일본의 친일파로 전락하게 돼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45년도 독립을 하게 되는 건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죠. 이 미국 연합군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에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을 하면서 처음으로 우리는 순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건 뭐냐 하면 우리가 저런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이런 체제가 아니라 서구 자본 시장 경제, 민주주의 경제체로 가면서 우리는 일단은 처음 그 스타트를 갖다가 제대로 가게 되죠. 6.25 이거는 이북 김일성이가 소련하고 손잡고 만든 대표적으로 영리죠. 뭐 통일을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6.25 전쟁 때문에 참 힘이 들었지만 그 후로는 다시 순리로 갑니다. 우리 미국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같이 가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잘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땐 잘했어요. 경제, 외교, 안보 기틀 다 마련하고 의무교육제도도 하고 그래서 잘 나라는 가난했지만 가는데 싶은데 결국은 부정선거 독재하고 부정선거 하면서 결국 4.19를 맞이하게 됐죠. 필연적이죠. 국민들이 골기하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잘했어요. 이거 누구 남 탓 돌리거나 이러지 않고 제가 잘못했다. 난 해가지고 망명의 길로 감으로써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고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 민주당 정부는 바로 지금 민주당의 전신이고 소위 운동권 세력이 큰형님 격이죠. 장명 정권인데 말은 그럴싸하게 했는데 아주 10개월 동안 나라 개판 쳤습니다. 망국이. 그때는 국민소득 80달러 시대예요. 지금 3만 달러 시대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니까 어려운데 그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결국 그래서 5.16 박정희의 군사 쿠데타를 불러일으키게 됐고 그 난 것은 제가 볼 때는 역사적으로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그때 당시에 민주당 대통령 윤보선도 군인들이 찾아오니까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순순히 인정을 하고 그때 무혈 쿠데타입니다. 국민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박정희가 집권하면서 물론 독재도 하고 문제도 많았지만 우리는 산업화의 길로 가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런 뭐 관료 시스템부터 해서 모든 게 또 무슨 이런 사회 시스템, 나라 발전 이런 모든 게 제대로 가는 순리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강의 기적을 결국 이루게 되죠. 그렇지만 박정희 정권은 아주 가혹한 그 독재를 하고 탄압을 하고 이름으로써 그 부분에서는 영리로 가서 결국은 1979년 11.6 사태 때 결국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서 11.6 사건이 일어나서 박정희 대통령은 죽고 필연적인 거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참 산업화라든가 한강의 기적은 참 잘 이끌면서 갔지만은 그 군사 독재는 영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 어떻게 되죠? 그 후에 소위 전두환 장군이 이제 항명사태 12.12를 일으키고 또 5월 5.18 뭐 민주화운동 광주 이런 걸 갖다가 진압하고 억압하면서 그건 영리죠. 하여간 정권을 잡고 그 후로 7년 동안은 사실은 국정운영이라든가 경제라든가 이런 거 잘 이끌었어요. 순리대로 잘 이끌고 그래서 전 세계가 우리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한 거는 잘했어요. 그렇지만 학생운동 탄압했죠. 또 가혹하게 독재 정권 했죠. 이러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일어나서 1987년 6.29 선언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6.29 선언은 비록 잘못은 했지만 전두환 정권이 쾌히 우리는 이때는 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수용해다 해서 그건 순리를 밟은 겁니다. 그래서 민주화로 이어가게 되고 그 후에 노태우, 김영삼 우리가 민주화의 길로 가고 산업화 두 개를 가면서 우리나라는 계속 순리의 길로 가죠. 그런데 어쨌건 YS가 집권해서 또 여러 가지 좋은 개혁도 하지만 또 두 전직 대통령 잡아놓고 자기하고 같이 손잡고 갔던 사람들 뭐 이러고 하면서 결국 우리는 IMF 위기를 맞는데 그 IMF 위기는 저는 바로 그때 홍콩 특파원을 하면서 이거는 그렇게 나을 수가 없는 거였거든요. 외환위기. 잘 대처하면 나을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건 대통령 또 그때의 정치가 완전히 실수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초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한 책을 한국 너 잘났다는 책을 제가 제일 처음 썼는데 정말 이건 분통 터지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다시 전 국민을 좀 하나로 모으고 자기를 박해했던 보수 이런 세력들도 다 같이 집권 우리 내각에도 등용을 해가지고 쓰면서 잘 탈출을 하고 우리는 다시 술 얘기를 가고 또 그 중간중간 문제가 있었지만은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까지 왔죠. 근데 박근혜 대통령 때 전 영리가 많았다고 봅니다. 완전히 미칠 정치하죠. 그리고 제대로 챙기지 않죠. 물론 지금과 같이 이런 거 정도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정책이고 뭐고 그 방향들은 여태까지 해온 걸 왔거든요. 그걸 박근혜가 뭐 뒤집거나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왔는데 어차피 최순실이라든가 이런 사태 때문에 결국은 탄핵을 당하고 본인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또 많은 보수니 이런 사람들도 인정을 해서 감옥에 가고 그리고 이 정권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 이 정권이 등장했을 때 저는 모두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정권 진짜 문제가 많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랬는데 지난 3년은 대표적인 순리가 아니라 영리고 지금의 사태도 저는 필연적이라고 봅니다. 우선 적폐청산 이름으로 두 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낸 거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보다 더한 지금 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도 또 감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오지 않을까 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환경보호 명목으로 탈원전 한 거 있었죠. 뭐 재생에너지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또 경제평등 이러한 이름으로 뭐 최저임금제 주 52시간 뭐 이런 것들 이 얘기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죠? 오늘 아침 신문에 우리나라가 드디어 작년에 보니까 경제 성장 우리 그 실질적인 우리 그 3만 달러 넘는 이게 작년에 후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도 인정 안 할 겁니다. 아, 그건 지금 코로나 사태 뭐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적폐 세력들 때문에. 좀 조국 사태 말도 안 되죠. 그 국민 편가르고 자, 제 편이라도 잘못한 거 잘못한 겁니다. 그렇게 제 아들이라도 잘못한 거 잘못한 거예요. 사기친 거 사기친 거고. 그걸 어떻게 우리 편이라고 그러고 그걸 잡겠다고 하는 사람들 가서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이러고 합니까? 그 검찰이 어떤 검찰이죠? 바로 전직 대통령 뭐 잡듯이 잡게 만들게 해서 잡았던 검찰이에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지금 자기네 세력도 잘못한 거 이런 거 있고 또 뭐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이런 거 한다 그러니까 이걸 개혁해야 된다고 지금 몰고 악마로 몰잖아요. 그건 진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거는 당파하고 관계없습니다. 이건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이 정권의 내공이고 실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거를 그 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좀 봤거든요. 제가 기자 시절에. 그 얘기까지 할 필요는 없고. 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경제 불황 아마 크게 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 지금 이 정권이 뭐 잘하겠다는 가난한 사람들, 자영업자들, 이 가계부채 많은 사람들 진짜 타격 클 거예요. 이걸 지금 뭐 국가 재정으로 떠막는다? 이거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되겠죠? 저 진짜 심각하다고 보고 제가 지금 가장으로서 지금 우리 집이 엉망이 돼가고 있는데 제가 급전 받아가지고 그 떼온다고 그러면 제가 올바른 가장입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외교안보 극도로 고립될 겁니다. 중국이 우리 봐주겠어요? 일본하고는 저렇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지금? 자, 우리 누가 어려울 때 도와주죠? 세 번째, 집권부는 이럴 때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어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혼란스럽고 막 가도 돼야 된다고. 그럴수록 바로 이렇게 대한민국이 모순된 나라고 빈부격차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이북하고 손 잡고 우리끼리 잘 사는 사회주의 국가 새로 만들자라고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3월 1일 날 문재인 대통령 이 코로나 사태 때 뭐라고 그랬죠? 북한하고 공조해서 더욱더 잘하자 이런 얘기 지금 할 때입니까? 대단히 지금 힘든 시점이죠. 전 이때 우리가 개인 한 사람으로서 그 다음에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신중하고 지혜롭고 용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뭔지는 우리 한강의 기죽을 이룩한 우리 윗세대, 또 경험한 우리 세대, 또 그거에 산 우리 모두들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를 어떻게 우리가 잘 이끌어가나에 대해서는. 저는 사람의 도리, 또 올바름, 정의가 무엇인가, 순리, 인생, 역사 이런 데 대한 정직하고 심도 있는 사색과 숙고가 필요한 시대고, 이를 바탕으로 한 우리가 신중한 행동과 실천이 요구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